책이 많아도 너무 많잖아.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게 특급 의뢰로 분류된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보니 차원이 다르네. 어머, 귀염둥이랑 페이몬이잖아? 몬드에는 어쩐 일이야? 혹시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일부러 보러 온 건가? 못 본 사이에 말솜씨가 많이 늘었네. 리사, 한참 찾았어. 하마터면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다고. 원래 오늘은 일할 생각 없었어. 근데 캐서린이 누가 도서관에 중요 의뢰를 수락해줬다지 뭐야? 그래서 보러 온 거야. 어머! 그럼 설마 의뢰를 받은 사람이 너희니? 정말 잘 됐다. 보다시피 최근 한 익명의 후원자가 도서관에 대량의 책을 기부했어. 근데 목록을 훑어보니 전부 도서관에 없는 새로운 책들이더라고.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상당히 골치 아픈 금서도 몇 권 들어있어서 아무한테나 잡일로 맡길 수가 없게 됐지 뭐야. 정말 곤란했어. 나 혼자 이 책들을 전부 분류하고 정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근데 너희가 와줘서 정말 안심이야. 애프터눈 티를 대접해주고 싶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괜찮아. 리사의 의뢰라면 우리한테 맡겨줘. 페이몬은 역시 착하구나. 그럼 여기 일은 부탁할게. 천천히 해. 이제 마지막 한 더미만 남았어. 근데 이게 다 뭐람? 추추족 생존 강좌? 추추족은 어차피 책을 안 읽잖아. 구라구라꽃 재배 가이드? 그런 걸 누가 길러? 그리고 꼬마마녀 사전. 이름부터 수상해. 게다가 아까 이쪽을 정리할 때 이런 책은 못 보지 않았어? 나 찾았니? 앨리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 아직 눈치 못 챘구나? 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전을 여는 순간 너희가 마녀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야. 세상에, 어쩐지 이 책이 수상하더라니. 혹시 꼬마 마녀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이야기책 읽어봤니? 읽어본 적 없어도 괜찮아. 이건 명목상 그 이야기책을 쓰기 위한 사전이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 그렇게 말하니까 더 헷갈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예전에 삼자회담에서 마녀회가 바르카에게 한 약속은 알고 있지? 훗날 몬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마녀들은 이곳으로 돌아와 몬드의 힘이 되겠다. 하지만 위험이 닥칠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는 건 마녀회의 스타일이 아니야. 에미 그랬어. 이야기 마지막에 갑자기 등장하는 것보다 사전에 복선을 깔아두는 편이 받아들이기 쉽다. 게다가 위기가 언제 닥칠지 누가 알겠어. 다음 생일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걸 미리 대비를 해둬야지. 그래서 마녀들한테 이 사전을 써달라고 부탁한 거야. 물론 그 이야기책을 명분으로 겨우 불러 모으긴 했지만 간단히 말할게. 이 사전에는 마녀들이 바르의 수전반을 본 뒤 몬드 친구들을 위해 맞춤형으로 만든 과제가 들어있어. 공통의 목표를 위해 동료들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거야말로 위기가 닥치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지. 뭔가 엄청난 일이라도 벌어지는 거야? 그런 말은 아니고. 근데 동료라? 몬드의 모두가 동료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아무래도 한 명뿐인 것 같네? 설마 처음부터 이러려고 우리를 끌어들인 건 아니지? 설마
그럴 리가. 참나, 완전 뻔뻔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티모티에 대충 들여올 순 없잖아. 숲속에 나무를 숨긴다는 말처럼 이 책들도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도서관에 기부한 거야. 어쨌든 나쁜 일은 아니잖니. 동료들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날 돕는다고 생각해줘. 정말 못 말려. 그래도 몬드의 친구들을 돕는 거라니까 받아들여야지 뭐. 이 사전은 우리가 챙겨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책 속의 과제를 전해주도록 할게. 정말 고마워. 그럼 나는 시간 그만 뺏고 이만 가볼게.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렴. 오, 그 많은 책을 벌써 다 정리하다니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네. 귀염둥이, 어떤 보상을 받고 싶니? 덕분에 오후 시간이 비었어. 너희랑 함께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 너희도 눈치챘겠지만 이 책들은 제목부터 내용까지 평범한 게 없어. 여긴 북대륙에서 가장 큰 도서관인데 이름조차 못 들어본 새 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다니 이상해. 어쩌면... 사실 우리 방금 아무래도 나는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귀찮은 일이 있었나 보네. 어찌됐든 이미 이 세계에 존재하는 책이니 도서관에 소장할 필요가 있겠지. 밖으로 흘러가서 이상한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보다야 여기에 두는 게 훨씬 나아. 자, 보수는 여기. 이번에도 고생 많았어. 실내에선 큰 소리로 떠들지 마. 그럼 동의한 걸로 할게. 드디어 왔구나. 나한테 전해줄 게 있어서 온 거야? 그 사전에 너와 관련된 예언은 없었다. 맞지? 그래? 잠시만. 우리 바르벨로스 여사님의 지식욕은 여전히 상당하네. 하지만 아쉽게도 내 미래는 그녀의 사전에 기록되지 못할 거야. 바람은 민들레를 통해 형상을 그려내고 시인의 노래에 깃들길 좋아하지만 누군가의 손에 머물고 싶어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존경하는 바르벨로스 씨, 손에 든 펜은 내려놔줘. 바람 속에 전해지는 그 말들은 글로 옮겨 적기에 적합하지 않아. 만약 정말로 이 신화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시를 좀 더 다듬어서 다음 티타임 때 불러줄게. 역시 바르벨로스 씨는 말이 잘 통한다니까. 벌써 내 부탁을 들어준 것 같아. 이제 우리 대화를 방해하는 사람은 없어. 방금 바르벨로스가 엿듣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전혀 몰랐어. 아무래도 마녀회의 일원이니까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 사람을 이렇게 쉽게 보내버린 거야? 각설이, 그럼 네가 바르벨로스보다 더 대단한 건가? 여러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했을 때 내 대단함은 한계가 있지. 또 의미심장하게 말하네. 하여튼 마녀의 사전에 너랑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 그거면 충분해. 나에 대한 바르벨로스 씨의 예언은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내가 하려는 일엔 확실히 네 도움이 필요해. 오, 역시 믿음직스럽다니까. 그러면 이따 나랑 같이 한 곡 연주하지 않을래? 그거면 돼. 안심해. 이번 합주는 운명의 압력이나 머나먼 인과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의 우정에서 비롯된 거니까. 저번에 이 곡을 연주했을 땐
포효하는 광풍만이 유일한 청중이었어. 바람이 소리를 전부 휩쓸어가서 흩어진 여운만이 남을 뿐이었지. 이젠 내 옆에 너라는 친구가 있으니 바람만 객석에 앉힐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너 같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악기를 연주하는 손도 더 안정될 거야. 좋아. 그럼 일단 무대로 가자. 바람을 따라가면 금방 도착할 거야. 좋아. 그럼 출발한다. 긴장 풀고 바람에 몸을 맡겨봐. 숨 참을 필요 없어. 편하게 숨 쉬어. 미리 새들에게 인사해뒀어. 우리와 부딪히지 않을 거야. 안심해. 저 파도는 우리의 옷을 적시지 못해. 바다에 부는 바람은 정말 상쾌하네. 숨을 크게 들이마셔봐. 거의 다 왔어. 이 섬 왠지 낯이 익어. 섬 자체에 특별한 건 없어. 여느 섬들처럼 평범한 모래와 자갈이 모여 있을 뿐이지. 그러다 어느 날 바람은 이야기의 씨앗을 가져왔고 시간은 이 섬에서 그걸 싹 틔웠어. 그 후 바람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왔고 시간은 이 섬에서 그걸 신화로 만들었지. 여행자, 시간의 총애를 받는 이 작은 섬에 진정으로 발을 들인 걸 환영해. 아주 먼 옛날 시간과 바람이 이곳에서 만났어. 각설이 갑자기 왜 진지해지고 그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조급해하지 마, 페이몬. 원래 좋은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시작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이거든. 전에 내가 천풍신전에서 우연히 시간을 만나 도움을 받았다고 한 거 기억해? 시간의 도움이 있었던 덕분에 그 최초의 자유의 바람이 힘차게 불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거센 광풍은 집 청소에는 적합해도 만물의 성장에는 적합하지 않아. 몬드성의 위기를 몇 차례 해결한 후 나는 바람을 조금 차분하게 만들었어. 몬드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면서도 그들이 바람에 비틀거리는 일이 없도록. 저 멀리서 그림자가 모이고 있어. 너도 이미 느꼈을 거야. 불의 신과 죽음의 집정관 로노바의 대치, 그리고 우인단 집행관 카피타노의 일까지 전부 바람을 통해 들었어. 게다가 시면의 활동 범위는 이미 몬드에 가까워졌지. 곧 다가올 이번 위기는 인간의 힘만으론 막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니 나도 미리 준비를 해두려고. 필요하다면 나는 몬드의 바람신 바르바토스로서 몬드의 어떤 그림자도 물리칠 수 있는 바람을 일으킬 거야. 하지만 내가 몬드 성에서 광풍을 일으키면 모두의 옷과 모자도 베란다에 있는 꽃도 다 날아가 버리겠지. 그래서 이번 바람이 시작되는 곳은 이 섬으로 정했어. 이곳은 예전에 내가 시간을 위한 성가를 바친 곳이기도 해. 어쩌면 그때 그 연주가 너무 감미로워서 이 섬이 시간의 총애를 받게 됐는지도 몰라. 진짜? 이 섬이 그렇게 특별해? 그치만 우리가 예전에 봤을 땐 별로 대단한 점은 없었어. 가끔은 밀물에 잠기기도 하고 많은 새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아무리 봐도 평범하잖아. 시간이 사물에 미치는 영향은 표면적인 게 아니야.
마치 잘 익은 일몰 열매와 같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껍질을 가르기 전까진 안에 든 과육이 완전히 익었는지 알기 어려워. 그렇다고 겉에 구멍을 내면 잘 익었던 일몰 열매는 그 구멍에서부터 빠르게 썩어가기 시작하지. 시간의 영향 아래 이 섬의 껍질에는 어떠한 구멍도 없어. 그 누구도 시간이 본질에 미치는 영향을 감지할 수 없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시간이 달갑게 여기지 않는 흔적은 전부 씻겨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난 이곳에 남은 힘을 빌려 시간으로 바람의 경계를 그리려고 해. 그러면 내가 이 섬에서 아무리 큰 바람 소리를 내도 바깥 세상이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 물론 도움을 받으려면 답례도 준비해야겠지. 우리 함께 곡을 연주해서 시간에게 성가를 바치자. 준비 다 되면 말해줘. 악기가 없으면 내가 하나 빌려줄게. 그럼 같이 연주해볼까? 우리 연주가 너무 훌륭했나 봐. 초대받지 못한 관중들이 들어왔네. 하지만 이건 규칙에 어긋나니까 같이 내보내주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다들 물러나줘. 밤의 시선을 주의하십시오. 출발. 와우! 도망갈 생각 마! 좋아, 여기까지야. 정말 아름다운 합주였어. 고마워, 여행자. 걱정 마. 방금 네가 본 힘은 순전히 내 거니까. 타인에게 의지한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야.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악기를 조율해서 더 감미로운 선율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거지. 역시 숨겨둔 패가 있었구나. 잠깐. 이런 게 또 있는 건 아니겠지? 페이몬, 내가 노름꾼도 아닌데 무슨 패를 숨기겠어. 못 믿겠으면 봐봐. 각설이! 오늘은 바람이 셀지도 몰라. 빨리 몬드성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옷을 거두라고 얘기해주자. 하. 도도코. 클레! 우리 왔어! 병에게서 오빠! 페이몬! 엄마가 그랬어! 병에게서 오빠랑 페이몬이 클레랑 같이 도도코를 도와주러 올 거라고! 엄청 빨리 왔네? 도도코를 도와줘? 과제인가? 클레는 그런 거 몰라. 그리고 도도코는 도도코야. 과자가 아니야. 도도코 보고 과자라고 한 게 아니야. 도도코는 도도코고 과제는... 응? 아휴, 도움 안 되는 설명 고마워. 과제가 뭐냐면... 설명하기가 어렵네.
아무튼 과제라는 건 클레가 하고 싶은 일, 도도코를 도와 완수해야 하는 일이야. 응, 알겠어, 페이몬. 잘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럼 출발하자. 도도코를 도와줘야지. 잠깐만, 클레. 그래서 구체적으로 도도코를 어떻게 돕는다는 거야? 모든 도도코는 빨간색 네잎 클로버를 찾아야 해. 그래야 특별한 도도코가 될 수 있어.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랑 친구가 된 다음에 도도 대마왕의 시련을 겪으면 위대한 도도 대마법사가 돼. 엄마가 클레한테 그랬어. 우와, 대마왕이 대마법사한테 시련을 준다라. 꽤 그럴듯한데? 그럼 우리가 정확히 뭘 해야 돼? 클레도 몰라. 명예기사 오빠랑 페이몬이 클레한테 알려줄 거라고 엄마가 그랬어. 그렇구나. 클레, 이 책 좀 볼래? 응? 안에 쪽지가 있네? 응, 우리 같이 살펴보자. 도도코는 시련의 첫 번째 장소, 나뭇잎이 속삭이는 숲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층층의 장애물 아래 파묻힌 비밀을 찾아내야 한다. 뭔가 도도코 이야기의 일부분 같네. 클레 어딘지 알아. 클레가 자주 폭탄이랑 도도코랑 노는 숲속일 거야. 클레, 도도코, 명예기사 오빠, 페이몬, 출발! 좋아, 출발! 자, 여긴 이상한 물건이 뭐 이렇게 많은 거야? 추추족도 있고. 아무래도 추추족들이 이 이상한 물건들을 여기에 옮겨둔 것 같아. 이게 바로 시련 속 뚱뚱 장애물이구나. 발음은 비슷한데 정확히는 층층의 장애물이야. 하지만 쪽지에 적힌 대로면 우리가 찾는 물건이 이 층층의 장애물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다른 힌트는 없나? 이럴 때 도도코의 인도 같은 건 없어? 없어. 그럼 어떡하지? 엄마가 그랬어. 문제를 마주치면 문제를 해결해라. 따다다. 텅텅. 빙글빙글. 자, 쾅쾅 물건. 참. 좋아, 장애물부터 추추족까지 다 처리했어. 게다가 불 같은 것도 안 났고. 클레가 통통 폭탄을 얼마나 잘 다루는데. 요즘엔 감금실 가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클레,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언제쯤 감금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야? 진 단장님이 클레가 감금실 폭파하는 걸 허락해주면... 그런 방법으로 벗어나면 안 되지. 아참, 도도코의 시련은 어떻게 됐어? 클레 찾았어. 방금 통통 폭탄이 터뜨린 구멍 안에 있었어. 새로운 쪽지네. 응, 엄마 글씨야. 지금쯤 도도코가 모든 장애물을 날려버렸으려나? 때로는 직접적인 게 제일 아름다운 방법이기도 해. 도도코의 시련 두 번째 장소는 사실상 마지막 장소야. 아무리 활기찬 아이라도 하루의 활동 시간은 지켜야 하니까. 그럼 별님이 내려앉는 호숫가에서 도도코는 시련을 마치고 최후의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정말로 일이 그렇게 간단할까? 별과 호수면 별이 떨어지는 호수일 거야. 그럼 바로 가보자.
걸지 진짜 궁금하다. 엄청난 보물일지도 몰라. 멋진 상자다! 아무래도 이 멋진 상자에 최후의 선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지? 응, 클레랑 도도코랑 같이. 잠깐! 주위에 갑자기 마물들이 모여들었어! 도도코가 시련을 통과해서 얻은 보물을 보고 악당들을 빼앗으러 온 거야! 악당들부터 혼내주고 나서 상자를 열어보자! 화력 전개! 일어나라. 구름이 숨고 기러기가 오네. 울려라 골짜기야. 쳇! 얏! 텅텅 튕겨라! 쾅쾅 물꽃! 자! 드디어 다 쫓아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쪽지에 적혀있던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말은 마물들이 몰려들 거라는 뜻이었나봐. 도둑코 실현 대성공! 히히, 그럼 실현도 마쳤으니 상자 안에 뭐가 들었나 확인해볼까? 응? 이건... 작은 모자잖아? 도둑코의 모자야! 도도 일족 중에서도 제일 특별하고 제일 대단한 도둑코만 도도 대마왕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이 대단한 도둑코들은 다른 도둑코를 돕고 지키는 일을 해! 그래서 도도 대마왕이 특별한 모자를 선물해줘! 이러면 다른 도둑코들이 쉽게 알아보고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도도코가 모자 쓴 도도코가 되겠네? 응! 모자 쓴 도도코는 도도 대마법사야! 대마법사의 불꽃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클레. 기사단 사람이 또 성박숲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던데. 명예기사 오빠, 페이몬, 지금은 클레가 도움이 필요해. 진, 그런 거 아니야. 우린 클레랑 같이 추추족이랑 슬라임을 처치했어. 게다가 우린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온 거라고. 페이몬 말이 맞아. 그럼 여기 있는 물고기는? 호수에 있는 나쁜 녀석을 무찌르다가 실수로 폭파한 거야. 저번이랑은 달라. 그러면 저번에는 고이였다는 거네? 옛날 일 기억 안 나? 나도 오는 길에 봤어. 파괴된 마물 야영지랑 방금 별이 떨어지는 호수에서 도망치는 마물들. 다른 거 또 부순 거 없지? 여행자? 그래. 내가 후 하고 날려버렸다. 대단하지? 클레? 가자. 돌아가야지. 또 감금실 가는 거야? 이번엔 여행자가 증인이 되어줬으니 벌은 나랑 같이 디어헌터에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거야. 밖에서 한참 돌아다녀서 배고프지? 오늘은 착한 진 단장님이네? 여행자랑 페이몬도 같이 가자. 그럼 난 달콤달콤 닭고기 스튜 먹을래. 저기 알베도가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지? 알베도, 역시 여기 있었구나. 그림 그리고 있었어? 전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는데 요즘 좀 한가해져서 다시 연습 중이야. 맞아. 그래도 너희랑 기사단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어.
스승님이 내게 남긴 마지막 과제도 해결했고 말이야. 결과만 놓고 보자면 더없이 완벽해. 설탕은 최근 성장이 빨라서 이젠 혼자서도 연금술 관련 업무를 많이 처리하고 있고, 기사단에도 당장은 내가 나서야 하는 일이 없어. 과제도 업무도 귀찮은 일도 없지. 아니야, 그냥 매일 머리를 쓰는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었나 봐. 갑자기 이렇게 한가해지니까 솔직히 조금 적응이 안 되네. 나도 모르게 자꾸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게 돼.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몬드성은 이미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답을 찾은 것 같아.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매일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 몸이 지쳐버린다고. 정 기운이 안 나면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게으름 피우는 건 내 전문이거든. 그럼 페이몬한테 한 수 배워야겠네.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그런 말 할 때마다 매번 귀찮은 일이. 알베도 웬일로 한가해 보이네. 뭐 라인도티르 주인님이 남기신 과제를 완수했으니 조금은 쉬어도 되겠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귀찮은 일이 찾아왔잖아. 세바스? 여긴 어쩐 일이야? 세바스도 라인도티르 스승님의 창조물이야. 굳이 따지자면 내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지. 굳이 따지자면? 그게 무슨 말투지? 그 큰 집에 딱 하나 있는 집사인 나한테. 너와 라인도티르 주인님이 사용한 병이나 기구도 전부 내가 혼자 치운단 말이다. 너 고양이 아니야? 고양이가 어떻게 집사를 해? 병이랑 기구도 정리하고. 넌 어떻게 하늘을 날지? 응? 난 원래 이랬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문제 삼지 마. 애초에 답이 없는 문제니까. 너 왠지 열받아. 나 이제 제 얘기 안 들을래. 됐어. 잡담은 여기까지. 알베도, 라인도티르 주인님의 명령으로 전원을 전하러 왔다. 알베도, 네가 그 과제에 대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해답을 찾아서 기뻐. 하지만 해답을 찾은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할 의미가 없어. 네 머릿속에서 쉬지 않고 흔들리는 시계추가 이제는 무료함에 닿을 때가 됐겠지? 그럼 이번에는 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렴. 알고 있는 답을 버리고 미지의 문제를 찾는 거야. 문제는 언제나 답보다 재미있어. 시간을 때우기에도 훨씬 좋지. 다음에 만날 때 네가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는걸? 만약 나조차 생각하지 못한 문제를 발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거야. 그래도 일단 노력해보렴. 운이 좋으면 날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참, 문제를 고민하거나 답을 찾기 위한 자신을 따로 만들어내진 마. 내가 이미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마지막으로 세바스를 통해 선물을 하나 보냈으니까 받아둬. 세바스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니까 먹을 거 주지 말고. 가르침을 따를게요. 라인도티르 주인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야. 정말 힘들군. 그럼 난 이만 이 얼어 죽을 것 같은 곳에서 가보겠어. 몬드성에도 말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어서 말이야. 몬드성의 라인도티르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그는 갓 탄생한 존재지만 라인도티르 주인님께서는 일찍이 그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예견해 두셨지. 됐어. 이제 정말 가봐야겠다. 너무 추워서 꼬리가 다 아파. 라인도티르 주인님께서 보내신 선물은 테이블 위에 놓아뒀으니 잊지 말고 잘 챙기도록 해. 알베도, 네 가족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 그치만 이 고양이를 정말 가족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어? 집사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세바스는 스승님이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낸 존재야. 일반적인 논리대로면 내 손윗사람인 셈이지. 다만 우리는 일반적인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정의는 의미가 없어.
하지만 그 시절에 세바스의 보살핌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야. 병이나 기구도 정리해주고 가끔은 내 그림 모델이 되어주기도 했거든. 혹시 오늘 그린 이 고양이가 세바스야? 맞아. 이건 내 버릇인데 뭔가를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같이 움직이는 편이야. 이러면 생각이 더 잘 정리되거든. 이때 보통 세바스의 초상화를 그리곤 하지. 수도 없이 그려서 이젠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정도야. 그냥 평범한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을 줄이야. 이제 너희도 이 고양이의 이름을 알게 됐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나무는 가장 완벽한 열매를 자랑으로 여긴다. 그것은 참으로 원만하고 흠잡을 데 없다. 하지만 꿈이 깃든 씨앗이여, 껍질 속 우주의 왕으로 그치지 말아라.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새로운 문제라. 모나, 너한테 줄 게 있어. 페이몬이랑 여행자구나. 기운이 넘쳐 보이네. 나한테 뭘 주려고? 간단하고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의뢰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비슷해. 네 스승님이 너한테 준 과제야. 그런 건 전혀 원하지 않아. 아니다. 사람은 역시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지? 분명 엄청 골치 아픈 물건일 거야. 내가 할망구를 잘 알거든. 어쨌든 일단 한번 봐볼래? 이 책은 딱히 특별한 구석은 없는 것 같은데? 편지 몇 통이 떨어졌어. 편지인가? 세 통의 편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네? 일단 첫 번째부터 뜯어볼까? 과제 내용이라면 남한테 못 보여줄 내용은 안 적혀 있겠지? 같이 보자. 오랜만이구나. 나는 다리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어. 시작부터 동정심 유발인가? 진정성이 부족해. 옛날에는 널 혼내려고 쫓아가면 너는 도망치면서 물원소 허영으로 내 주의를 분산시키곤 했지. 이제 네가 없으니 매일 흔들 의자에 누워있어서 운동 부족이 되어버렸어. 할망구? 잡담은 여기까지 하마. 왕구, 나가 세계의 운명을 어떻게 점치는지 알고 싶으냐? 수메르로 가서 지하 왕국의 문을 찾거라. 그곳에서 두 번째 편지를 열도록 해. 할망구의 이론 체계가 한층 더 개선됐나 보네. 나한테 비기를 전수해줄 생각인가 봐.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너희 사제관계는 참 특이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싸우고 학술 얘기를 하면 침울해지고. 그나저나 수메르에 있는 지하 왕국의 문이라는 건 설마 왜 그래? 무슨 단서라도 있어? 네 스승이 말한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아. 잘됐다. 조사 시간을 아낄 수 있겠어. 그럼 가이드 비용에 숙식 비용까지 절약하는 셈이니 돈이 크게 굳었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바로 출발하자. 방금 교통비 얘기는 안 하던데 설마. 맞아. 오래된 방법을 쓸 거야. 가자. 여름의 추억이 가득한 방법으로 오니까 기분이 상쾌한걸? 여기가 바로 지하 고대 국가 켄리아의 문인가?
분명 많은 비밀과 슬픔이 숨겨져 있겠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자. 그러자. 두 번째 편지가 어딨더라? 이거다. 수메르엔 이런 말이 있다. 경전을 읽는다고 돌을 깨우치는 것은 아니다. 지혜의 샘물로 메마른 지혜를 적셔야 한다. 이 땅에는 불타는 기상이라는 현상이 있지. 하지만 불타는 기상은 진리를 향한 과도한 갈증으로 불타오르는 현상이니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이라고 부르는 게 본질에 더 적합할지도 몰라. 지하 고대 국가의 기록에 따르면 케니아의 몇몇 거대한 지하 거울 호수는 진실된 우주 별바다를 비춘다고 한다. 그건 물이 열어준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이 거짓된 하늘을 넘어 우주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지. 그런 거구나. 거짓된 하늘을 넘어야만 우주 성체의 인력과 영향을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밖의 매개 변수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세계의 운명을 계산할 수 있지. 자, 이제 과제를 내주마. 케니아의 문 앞에서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을 열어보거라. 뒤에는 할망구가 계산한 의식과 방법이 적혀 있어. 그러네. 난 이런 행성 궤적이나 룬 문자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나, 지금 바로 시도해볼 거야? 방금 할망구가 개발한 의식의 매개 변수를 빠르게 계산해봤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가능할 것도 같아. 나 지금 좀 흥분돼. 의욕이 불타올라. 게다가 나중으로 미루면 또 하루치 숙박비가 나가잖아? 기다릴 게 뭐 있어? 바로 시작할래. 모든 항성을 통하는 사자여. 황도와 적도를 다스리는 나그네여. 그리고 천상에 빛나는 물이여. 공허의 동굴과 굽어진 길.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이곳에서 물로 균형을 맞추노니. 갈증을 풀 지혜와 진리를 찾아.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별들의 현현을 명하노라. 성공했나? 갑자기 마물들이 잔뜩 나타났어! 완전히 성공하진 못한 것 같아. 아주 잠깐만 열렸는데 그 틈에 마물들이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을 넘어왔어. 화나! 진짜 별 하늘은 보지도 못했네. 너희가 내 화풀이 대상이 돼줘야겠어. 기상을 여는 의식은 실패했지만 할망구의 새 이론이 효과는 있네. 물과 수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 같아. 지금 한번 시험해볼까? 수중 환원 운명이여 드러나거라. 자, 자, 눈을 감게. 다 해치웠다. 할망구가 다 끝나면 세 번째 편지를 열어보라고 했었지? 그치만 성공을 못했는데 열어봐도 되려나? 나 이제 너희 사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봐, 끝나면 열라고 했지. 꼭 성공하고 열라는 말은 안 했잖아? 열어봐도 될 것 같아. 하긴 어차피 할망구가 대단한 말을 써놓진 않았을 거야.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정말 시도해봤다는 거겠지? 설마 그걸 진짜 열어볼 줄이야? 할망구! 케니아에는 무수한 별바다 호수가 존재해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 그래서 비물리적으로 하늘 장막을 관통하는 방법이 성공하기 쉽지. 게다가 그곳은 은밀하고 인적 드문 지하에 있어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악영향이 널리 퍼지지 않을 거야. 내 제자이니 거짓된 하늘 바깥을 떠돌던 심연생물 정도는 잘 처리하리라 믿는다. 못 이겨도 도망은 치겠지. 넌 워낙 도망을 잘 치지 않니? 난 정말 천재라니까. 물을 쓰는 수잠술은 지혜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데 딱 어울려.
실제로도 수전반은 거짓된 하늘의 흔들림을 줄여주지. 앨리스가 뭘로 날 이겼는지 모르겠다니까. 안녕, 두린. 여기 있었구나. 여행자랑 페이몬, 여긴 어쩐 일이야? 헤이, 밖에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왜 여기서 혼자 책을 읽고 있어? 그게 몬드에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기회가 많아졌는데 내가 사람들의 농담을 못 알아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더라고. 예를 들어 저번에는 꽃집에 엄청 예쁜 꽃이 있길래 주인한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이러는 거야. 이 잡초가 마음에 들면 민트랑 달콤달콤 꽃을 함께 꽂아서 꽃다발로 만드시죠. 그래서 주인이 말한 대로 꽃다발을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엄청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 나중에 알베도가 말해줬는데 내가 사람들 말 속에 숨은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래. 몬드의 문자를 배우고 나서 이곳에 있는 책을 많이 읽어보라고 했어. 난 이야기책에서 탄생했으니까 책들 속에서 이 세상의 규칙을 배울 수 있을 거래.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봐버렸네. 참, 그래서 나한테 무슨 볼일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것도 규칙인가 보네. 또 하나 배웠어.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그게 사실 너한테 라인도티르의 말을 전해주러 왔어. 그래? 라인도티르 이모가... 조금 놀란 것뿐이야. 라인도티르 이모는 엄마의 친구지만 동시에 이 세계에 존재했던 마룡의 어머니이기도 해. 그리고 난 그 마룡의 것이었던 운명을 대신하게 되었지. 그래서 만약 그분이 날 싫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둘인 걱정하지 마. 별로 나쁜 일은 아닐 거야. 그리고 우리도 있잖아. 너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놓여. 그럼 한번 열어볼게. 여긴 어디지? 이 사전이 또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왔어. 이곳에서 엄마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상한 고양이가 나타났다. 라인도티르 주인님의 명령으로 전원을 전하러 왔다. 안녕. 아직 널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애매하니까 일단 계속 꼬마 두린이라고 부를게. 몸집은 훨씬 작아졌지만 네 피에 남아있는 그 아이의 힘은 결코 작지 않아. 그 아이는 부식층의 불완전한 창조물이라 스스로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했어. 의지가 부족한 아이가 감당 못할 힘을 얻는 바람에 힘에 왜곡되고 집어삼켜져 운명의 결말로 향하게 된 거지. 알베도는 네가 부식의 피를 초월한 자신의 동료라고 하더라. 하지만 그건 알베도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나는 아직 인정하지 않아.
나는 절대적인 사실에만 설득돼. 그러니 직접 봐야겠어. 애매아이야, 나한테 너를 증명해보렴. 갑자기 마물이 잔뜩 튀어나왔어! 이게 그 증명인가요? 라인도 티르 이모, 잘 봐주세요. 사내는 몸속의 힘이 점점 풀려나는 것 같아. 갈수록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이번에는 알베도가 틀리지 않은 것 같네. 다음엔 이렇게 갑자기 공격하지 마! 마물들을 쓰러뜨리고 난 뒤로 몸속의 힘을 더 자유롭게 다룰 수 있게 된 것 같아. 사실 너의 이야기를 들은 후 네 피에 섞인 어둠의 힘을 봉인할 술식을 준비했었어. 이번 기회에 너한테 주려고 말이야. 물론 술식을 사용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해. 티바트에 계속 존재할 수는 있지만 세계와의 연결은 약해지지. 넌 애매아이잖니?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힘 때문에 네가 그 아이와 같은 운명을 걷는다면 나는 친구를 볼 면목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 괜한 걱정이었어. M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야. 나보다 더 제 역할을 잘 해냈다니까. 난 이제 네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기대돼. 이 세계에 진정으로 녹아든 연금 생명체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자리를 찾아낼지 말이야. 이런 실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어쩌면 너한테서 예상 밖의 답을 얻게 될지도 모르겠는걸? 하지만 둘이는 실험체 같은 게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라인도 티르 이모. 라인도 티르 주인님의 말씀은 여기까지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고양이라니 역시 신기하네. 날 평범한 고양이와 비교하지 마. 게다가 생물학적으로도 연금 생명체인 나는 고양이로 분류되지 않아. 너랑 저 날아다니는 떠도는 정령이 다른 부류인 것처럼 말이야. 안 그래? 떠도는 정령이라니? 말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다. 이게 말 속에 숨은 뜻인 거지? 세바스의 뜻은 아마도... 야, 너네 다 무슨 뜻이야? 아, 그리고 라인도티르 주인님 말씀에 따라 이 쓸모없어진 술식은 폐기하도록 하지. 라인도티르님을 걱정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지. 난 너를 꽤 높게 평가하고 있어. 자, 난 다른 곳에도 전할 말이 있어서 이만. 어쩌면 또 만날지도 모르겠군. 저기 레이저다! 그리고 우와! 북풍의 왕랑이야! 뭔가를 상의하고 있는 건가? 레이저! 느꼈어. 익숙한 냄새. 너희였구나. 요즘 잘 지냈어? 헤이, 그럼. 근데 레이저, 왕랑은 왜 우릴 보자마자 사라진 거야?
무슨 비밀 얘기하고 있었어? 사냥 시작하려면 영주 설득해야 해. 사냥? 설마 이게 레이저의 과제인가? 레이저, 늑대무리에 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다 같이 사냥을 시작하려는 거야? 아니야. 이번 사냥 배고파서 아니야. 적을 죽이기 위해서야. 검은 늑대가 땅을 차지해서 이상한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어. 숲을 정화하고 적을 사냥해야 해. 그래서 왕랑이 허락해줬어? 아직도 기억나. 왕랑이 그때 정확히 뭐라고 했더라. 레이저, 넌 싸움에 끼면 안 돼. 이건 늑대들의 문제야. 속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해, 레이저. 괜찮아. 난 루피카와 함께니까. 그리고 사부님한테 영주랑 말하는 법을 배웠어. 리사한테 영주랑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알겠다. 왕랑을 설득하는 방법 말이지? 그래서 설득은 성공했어? 힘들었지만 그래도 성공했어. 그 완고한 녀석을 설득하다니 대단한걸? 검은 늑대, 세계의 적이야. 사부님은 그게 늑대 문제 아니고 세계의 문제라고 했어. 영주도 그 말이 맞대. 근데 그래서 늑대들은 안 껴. 이건 나와 검은 늑대의 전쟁이야. 그럼 우리도 도울게. 그 기괴한 수개 사냥개들 우리도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고마워. 너희가 도와주면 다 잘 될 거야. 그럼 사냥은 어떻게 시작하면 돼? 사냥감 함정에 모는 것처럼 검은 늑대를 이쪽으로 데려와야 해. 영주가 검은 늑대 가두면 우리가 처리하면 돼. 준비되면 알려줘. 사냥 시작하자. 좋아! 힘내서 전부 몰아내버리자고! 무지개를 띄워줘! 끌어라, 산의 피! 자, 소멸하라. 해치웠어. 응? 루피카들 왜 여기에? 수개 사냥개가 늑대들을 공격하고 있어! 빨리 해치우자! 빙글빙글. 바람을 타고 구름. 울려라, 골짜기야! 눈을 감게. 자, 밤이 되었군요. 위험했다. 늑대들이 도와줘서 다행이야. 루피카들이 수개 사냥개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심지어 우리 도와서 몰아내고 있잖아. 하지만 이건 늑대 일이 아닌데. 레이저가 루피카를 돕고 싶어하는 것처럼 루피카도 네가 위험해지는 걸 볼 수 없는 거지. 북풍의 왕랑한테 이건 루피카의 문제가 아니야. 세계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고 달려와 줬을지도 몰라. 루피카는 루피카야. 나는 인간의 루피카야. 늑대가 아니어도 돼. 그냥 루피카를 도울 수 있으면 그걸로 좋아. 맞아, 레이저. 그래? 분명 그럴 거야. 자, 이제 늑대들이랑 힘을 합쳐서 나쁜 녀석들을 전부 몰아내자!
산은 울리고 불은 우지개를 끼우 바람과 함께 낙엽이 지는 게 조용. 맞아라! 물 뿌리기! 좋아! 아직 남아있는 검은 늑대가 전부 저기 있어! 준비됐으면 가자! 루피카를 위해 루피카를 위해! 눈을 감게 밤이 되었군요. 자, 소멸하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난 나만 루피카를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 사실 루피카도 마음이 서로 통해야 루피카가 루피카인 거지. 맞아. 이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이제 울프 영지에 바깥 늑대가 나타나진 않겠지? 아니, 그 녀석들은 공간을 찢어서 다시 올 거야. 하지만 나와 루피카들이 있으니까 괜찮아. 맞아.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꼭 우리한테 말해줘. 도와줄게. 너희가 있어서 정말 좋아. 늑대들이 날 부르고 있어. 다들 네가 걱정되나 봐. 그럼 갈게. 정말 고마워. 별과 시면을 향해 어서와 여행자. 안녕, 캐서린. 오즈랑 피슬도 있었구나. 이거 참 우연이네. 우주의 만물은 모두 유야로 떨어지나 빛을 쫓는 자들은 여명의 경계에서 만나게 되는 법. 정말 우연이네 반가워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모님, 여행자님, 반갑습니다. 여행자, 마침 야외 출판사에서 너에게 의뢰를 맡기고 싶대. 의뢰의 세부 사항을 직접 전달하려고 그쪽에서 편집자를 보냈어. 상업 기밀 때문인지 길드에 너무 많은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나 봐. 신소설 극록 작가에 관한 일이라고만 하던데. 이 작가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만약에 우리가 자리를 비웠거나 귀찮다고 거절하면 그 편집자는 헛걸음하는 거잖아. 글쎄, 말 한마디 전하려고 회사 돈으로 여행 나오는 일이라면 이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사람은 줄을 섰을걸? 의뢰를 받을 생각이 있으면 디어 헌터에 있는 그 편집자를 찾아가 봐. 이나즈마 사람이라 찾기 쉬울 거야. 여행자요? 조급해 말거라. 운명이 그들을 세계의 흐름 속으로 밀어넣는 건 홀로 황폐함에 맞서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대를 유야정토의 궤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노라. 아가씨도 돕고 싶다고 하십니다. 휘슬이 갑자기 적극적이네. 뭔가 속사정이 있나? 그럼 같이 디어 헌터에 가서 그 편집자님을 찾아보시죠. 회사 돈으로 몬드의 공짜 여행을 온 행운의 주인공은
오노데라잖아. 여행자, 지난번에 신세 많이 졌어. 이번에 야인님의 의뢰를 듣고 나서 날 한 번만 더 도와주라. 근데 이쪽에 피술 황녀처럼 차려입은 사람은... 이 몸은 단죄의 황녀 휘슬이다. 휘슬이고 만나서 반갑다고 하십니다. 이쪽은 피슬이야. 도와주러 온 친구인데 아주 믿음직한 모험가지. 이름이 피술이었구나. 근데 4번씩 말할 것까진... 나의 이름을 아는 자여, 이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속죄요, 내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구원이로다. 아가씨의 말씀은 그렇구나. 이름을 기억하는 건 확실히 기본적인 예의지.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10,000번이라도 외칠 수 있어. 도우러 와줘서 고마워. 우와, 오지의 통역보다 더 빨리 피슬의 말을 이해하다니. 그럼 시간이 없으니 이번 의뢰 내용을 바로 설명할게. 신소절 극록의 작가 구작가 선생님 알지? 휘슬, 아가씨? 구작가 선생의 대표작은 휘슬 황녀 야환이라. 아가씨의 말씀은 조물주의 본성이 냉혹한 뿐이라도 유야정토와 황녀는 그조차 눈물을 흘리게 할 창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어쨌든 피슬 황녀 야화의 작가인 구작가 선생님이 노드크라이에서 구조 요청 편지를 보내셨는데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여. 간단한 일 아니야? 그쪽 길드나 용병한테 가보라고 하면 되잖아. 가장 큰 문제는 이거야. 구 선생님의 얼굴, 나이, 체형, 국적까지 뭐 하나라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야외 출판사랑은 편지로만 연락을 취하는데 발신지가 대륙 전역에 퍼져 있어. 작가 모임이나 오프라인 행사에도 나오신 적이 없고. 그럼 어떡해? 그래서 구작가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내는 게 의뢰의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도 어느 정도 조사는 했어. 알아낸 건 신소 완결 이후로 구작가 선생님의 필체가 달라졌다는 거야. 구작가 선생님을 처음으로 담당했던 편집자도 자기 소설을 쓴다고 그만둔 상태라 그분한테도 추가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어. 존재했던 모든 사물은 단죄의 황녀에게 기억되어 유야정토에 남겨지니 원초의 신성한 언어는 스스로 모든 인과를 쏟아낼 것이다. 아가씨의 말씀은 최초의... 맞아. 우리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래서 최초의 신소절 극록 원고를 찾아냈지. 이걸 아니, 치목 선생이 보면 흥분해서 기절하겠는걸? 아니, 그보다 진짜로 오즈보다 더 빨리 피슬의 말을 이해하잖아. 이건... 오즈발도 헨리 흐라프나바인스? 뭐라도 발견한 것이냐? 이름에 헨리는 안 들어갑니다, 아가씨. 확실히 어렴풋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가씨의 자기장, 인력, 인과의 실, 그런 것에 가까운 무언가가요.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 그분이 투과한 원고지의 문의와 제작 방식은 리월의 경책 산장 거야. 그럼 구작가 선생은 리월 사람인가? 경책 산장에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면... 에이, 설마! 상구야 씨, 고아파의 대사형도 신인상을 받은 작품이라 들어본 적 있어. 상관없다. 눈물의 성도와 속죄의 성도는 비록 행하는 도의는 다를지라도 힘의 원천은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노데라 씨. 오즈! 아무리 오노데라는 통역이 필요 없다지만 우리도 좀 생각해줘. 맞는 말이야. 같은 작가니까 동일인이 아니어도 교류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 그분을 찾아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럼 부탁 좀 할게. 오늘의 추천 요리는 스테이크입니다. 구작가 선생의 특징에 대해 더 아는 거 없어? 독자 Q&A랑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마가 살짝 벗겨지고 술배가 살짝 나오셨대. 단 걸 싫어하고 심장은 오른쪽에 있고 왼쪽이었나? 오른쪽 맞다. 왼손에는 손가락이 5개 달렸고 심한 불면증을 앓고 계셔. 그리고 눈마다 동공이 하나씩 있고. 아무 특색이 없잖아.
여기 없나 봐. 당장은 물어볼 다른 사람도 없으니 여기서 기다려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 하지만 여기 안 계신 걸 보면 정말로 이분이 노드크라이에 납치된 구작가 선생님은 아닐까요? 이분의 거처를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집을 멋대로 뒤지는 건 좋지 않지만 만약 상구야가 진짜 구작가 선생이면 역시 한번 살펴보자. 쓸만한 단서는 없는 것 같아. 그냥 평범한 물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본 황녀는 먼지 속 우주의 신비를 꿰뚫어 보았노라. 그 안에 펼쳐진 건 진실을 향해 솟구쳐오르는 지혜의 샘물이니! 아가씨께서 단서인 것 같다고 하십니다. 여기 땅을 파는 흔적이 있어! 설마 상구야가 열성 팬들한테 묻혀버린 건 아니겠지? 여행자 천왕군을 불러서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가장 열성적인 팬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께선 타인을 해치는 분이 아니시니 열정이 이에 못 미치는 팬은 더더욱 그럴 리가 없지요. 거기 누구냐? 천왕군을 부르겠어! 상구야! 안 죽었구나! 납치도 안 당하고! 갑자기 웬 불길한 소리야? 어? 자세히 보니 저번에 고아파 형 씨랑 왔던 그 친구잖아? 내 오해였나 보군. 근데 우리 집 땅은 왜 파고 있던 거야? 사실 묻고 싶은 게 있어. 혹시 구작가 선생이라는 필명을 쓴 적이 있어? 버섯을 잘못 먹고 환각에 빠진들 내가 구작가 선생일 리는 없지. 그럼 내가 뭐하러 맨날 소설대회에 원고를 넣었겠어. 무슨 창피를 겪고 싶어서 몇 년째 낙선하는 모습을 만천하에 보여주냔 말이야. 내가 자주 받는 비판이 뭔지 알아? 고전적인 소년 영웅 주인공은 시대에 뒤떨어졌다. 도입부의 반전이나 주인공의 역전극도 이제는 진부하다. 요즘 독자들은 구작가 선생님 작품처럼 기발하고 참신한 세계관과 설정을 좋아한다. 납득했어. 내가 진짜 구작가 선생이면 고아파의 대사형이 수상한 해에 바로 정체를 공개했을 거야. 뭐? 그 형편없는 상씨가 구작가 선생님이었다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고 통쾌했겠지. 아직 집에 신소설 극록을 갖고 있던데 그때 행추랑 우리 앞에서 이 작품을 칭찬했던 모습이 생각나네. 네가 구작가 선생이면 자화자찬하는 느낌이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상하긴 하다. 여러분, 상씨 어르신께서 구선생님은 아니십니다만 이분에게서도 왠지 독특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가씨나 원고와 같은 인연의 기운이요. 어쩌면 제겐 그분과 관련된 사물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됐다! 노드크라이에 가면 오즈가 길 안내를 해주면 되겠네. 그나저나 상구야, 넌 어디 갔다 왔어? 원고지를 사러 갔다 왔지. 나는 깐깐한 사람이라 일로서 문학 창작을 할 때는 양질의 종이를 써야 하거든. 그 원고지와 동일하군요. 그럼 문제 없겠네. 고마웠어 상구야.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출발하자. 아, 무슨 도움이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별 말씀을. 즐거웠다. 또 다른 세계에 조음을 주여. 비록 그대가 세운 법칙과 서사는 유화정토 밑에 쌓인 꿈의 진흙에 견줄 수 없지만 말이야. 아가씨께서 어르신의 글이 아닙니다. 고마워 상구야, 잘 있어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공격받은
같은 선녀이? 왠지 심상치 않네. 게다가 이 선령에게서도 그 신비한 인력이 느껴집니다. 운명이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구나. 빙글빙글. 구름이 숨고 기력 조용. 이 선령 우리를 안내하는 것 같아. 따라가 보자. 너희가 여긴 웬일이야? 이 목소리는 니콜이다.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이야. 구작가 선생을 찾으려고 리월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널 만나다니. 그랬구나. 구작가 선생은 바로 이 아이야. 안녕. 이 얼마나 기이한 황혼인가. 억만의 유야에서도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도다. 그게 사실은 나도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직접 생각을 주고받는 게 말하는 것보다 편하잖아? 글을 쓰는 건 훨씬 더 귀찮은 일이고 말이야. 너희도 이해하지? 내가 생각한 설정이랑 줄거리를 시원하게 말하고 나면 이야기를 쓴 거랑 다름이 없어. 근데 또 막상 그렇게 하려니 아쉬운 거야. 그래서 설령 친구한테 내 설정이랑 줄거리를 전부 말해주고 소설가가 되려는 사람을 찾아서 나 대신 책을 써달라고 했지. 그리고 구작가 선생에게는 현실적인 설정을 많이 넣어놨어. 이를테면 탈모라든가? 내가 그 피해자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 예비 작가들의 언어 체계를 끌어다 쓰면서 네 언어 지성도 많이 회복됐잖아. 천사란 인간의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르는 영감이야. 그러니까 예전 일을 다시 하는 거나 다름없지. 그래도 괜찮은 거야? 괜찮아. 원고는 사람이 잠들었을 때 구작가 선생이 빙의해서 쓴 거니까. 세계를 창조하려는 꿈만 있으면 작가의 인격은 절로 떠오르게 돼. 자동식이랄까? 잠깐만! 그럼 구조 요청 편지랑 오즈가 느낀 신비한 기운은 뭐야? 니콜에게 잡혀서 노드크라이의 감시원이 되어버렸잖아. 구조가 필요해. 지금의 난 하늘의 지식과 힘이 없다고. 그리고 그쪽의 탄생의 인연은 소설은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진실과 허구를 섞은 디테일을 많이 집어넣어. 이나즈마 라이트 노벨에 실제 주문이 쓰여 있었던 적도 있지. 구작가 선생 이야기의 설정은 대부분 은유야. 거기에 나온 생명을 창조하는 법도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 하지만 이걸 정말 해내는 꼬마 아가씨가 있을 줄은 몰랐어. 아가씨가 멍해지셨네요. 제가 감히 이해해보자면 아가씨는 소설에 나온 진실 반, 허구 반의 방법으로 저를 창조하셨다는 건가요? 70%의 허구에 30%의 진실일걸? 90% 허구에 10% 진실이야. 너무 위험해서 내가 수정해뒀거든. 너 역시 내가 쓴 책 안 읽어봤구나. 오즈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네. 글쎄요. 아마도 탄생할 때부터 어렴풋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아가씨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일 뿐이죠. 어쨌든 노드크라이 일만 끝나면 구작가 선생도 영광스럽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가서 이렇게 전해줘. 난 여기서 네 눈이 되기 싫어. 너무 위험하다고. 그나저나 경책 선장의 그 아저씨한테 말 좀 전해줄래? 원고료랑 인세는 9대1로 나눠서 몇 년 동안 그 아저씨 집에 묻어뒀다고. 너는 돈을 어디다 써? 보물로 숨겨두고 사람들이 날 따라 그걸 찾게 안내하지. 우리는 천상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걸 좋아하거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 보물을 찾으러 와. 유야정토 끝자락에 묻어뒀어.
꼭 갈래. 아가씨? 저기 고작가 선생님, 저 선생님의 소설을 좋아해요. 아가씨의 말씀은 우주의 어둠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해도 만물은 결국 빛의 그림자를 들이우리라라는 뜻입니다. 정말 기뻐. 넌 이미 내 가장 큰 보물을 찾아냈구나. 그럼 이번 일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자. 난 이제 구작가 선생이랑 누가 제일 저자인지 따져봐야 하거든. 그건 절대 아니지. 나는 구작가 선생이다. 구작가 선생이다. 그 사람이라면 이 문장을 어떻게 썼을까? 상구야, 이거 받아. 어? 이게 뭔데? 뭐야? 이 많은 돈은? 이건 그러니까 맞아. 구작가 선생이 네가 마음에 들어서 네 집필 활동을 지원하고 싶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보다 있잖아. 세상에 나를 그분이라고 상상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더라.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계획을 수정해야겠어. 그 다음엔 실험 장비랑 자재도 확인해야 하고. 참, 오늘 만들 연금 포션이... 여행자님! 페이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네 과제를 도와주러 왔어. 우리가 도와줄 만한 게 있을까? 과제... 알베도님이 말씀하신 마녀회와 관련된 과제 말인가요? 잘 됐네요. 마침 오늘은 전기 실험이 있는 날이거든요. 전기 실험? 그럼 이 실험을 계속해왔다는 거야? 네, 제가 연구하는 다른 주제들이랑 방향성이 일치해서 이 과제 실험을 이어가는데 큰 부담은 없었어요. 다만... 왜 그래? 실험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네, 실험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거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이 과제 뒤에 숨겨진 원리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러게. 그래서 결국 뭘 하는 실험인 건데? 달콤달콤 꽃을 16배 큰 달콤달콤 꽃으로 만드는 포션을 제작하는 실험이에요. 즉, 연금 포션 제4식 식물 확대제 7형을 제작하는 거죠. 참고로 7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이 7번째 실험이기 때문이에요. 16배? 아무튼 알겠어.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건 거대화 포션의 7번째 버전이구나. 거대화 포션의 7번째 버전. 맞아요. 7번째 버전이긴 하지만 배합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원리나 실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에는 모두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계속 성공하지 못했다며.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요소의 개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흐흐, 다른 요소라. 그렇다면 역시... 그럼 엄청난 연금 포션이 탄생한... 아니지! 나 약에 왜 넣는 건데? 페이모님을 넣으려면 배합을 다시 조정해야 해요. 그럼 오히려 기존의 안정적인 배합보다 효과가 떨어질지도 몰라요. 난 재료가 될 생각 없거든. 정상적인 배합 레시피를 줘. 여기 있어요. 근데 아직 2가지 재료가 부족해요. 히히, 그런 건 우리한테 맡겨. 뭔데? 하나는 베이스가 되는 샘물마을의 샘물이고요. 하나는 조금 번거로운 건데 광풍의 핵 조각이에요. 알겠어. 우리 바로 출발하자.
우선 광풍의 핵 조각부터 수집하러 가요. 물 뿌리기! 눈을 감게. 자, 좋아! 첫 번째 재료 끝! 역시 이제 다음은 샘물마을의 물은 수질이 좋아서 아주 안정적인 재료예요. 이러면 재료는 다 구한 거지? 네, 이제 돌아가요. 재료는 다 구했고 연금속도 저쪽에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다만 정확한 기록을 위해 두 분이 제조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봐도 될까요? 실험할 때 옆에서 누가 지켜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던데 혹시 두 분은... 감사해요. 그럼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죠.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기록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할까요? 완성이에요. 완벽한 과정이었어요. 진짜? 네, 포션 변환 과정에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성분을 조금 추출해서 실험해볼게요. 잠시만요. 제조 과정이 완벽해서 그런지 결과물도 완벽해요. 아주 이성적이고도 직관적인 과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거대화 포션 7번째 버전은? 제 사식식물 확대제 치량의 이전 6개 버전과 똑같아요. 그럼 결국 똑같은 결과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모든 실험은 다 똑같아 보여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끝날 때까진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실험이 의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험 장소로 갈까요? 거기에 달콤달콤 꽃을 미리 심어뒀어요. 제 사식식물 확대제 치량을 달콤달콤 꽃에 뿌려봐요. 모든 눈은 제 핏줄의 고향 스네즈나야에서 온 부름입니다. 거대화 포션을 부었어! 이러면 되는 거겠지? 네, 이제 됐어요. 달콤달콤 꽃이 연금 포션의 성분을 흡수해 반응을 일으키는 데까진 시간이 좀 걸려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 그 다음엔 달콤달콤 꽃이 본래 형태를 유지하면서 팽창해요. 그러나 12배에서 14배 정도의 크기가 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죠. 마치 건드려선 안 되는 경계에 닿은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썩고 시들어서 액체로 변해버려요. 거대화 포션에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요. 거대화 포션은 수차례의 조정과 정밀한 제어를 통해 작은 관목식물이 커지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잎사귀가 너무 커지지 않게 조절하고 뿌리와 줄기의 직경과 지탱 능력을 강화하고 표면적이 커졌을 때의 일조량과 영양 공급 문제도 전부 계산했죠. 그럼 대체 왜 실패한 거야? 한계를 넘어설 수 없어서요. 위에서 그러하듯 아래에서도 그러하다라는 말처럼 연금술이 추구하는 만능물질도 이 세계의 제약을 받아요. 그리고 크기 또한 만물에 새겨진 법칙이죠. 반복적인 실험도 크기의 한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한계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걸 입증하는 결과죠.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한계의 안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야? 되게 이상한 실험이네. 달콤달콤 꽃에 반응이 있어! 잠깐만! 이건 달콤달콤 꽃이 아니잖아! 조심하세요. 이건 구라구라 꽃이에요. 예전에도 실수로 구라구라 꽃한테 흡수된 적이 있지만 이 정도 크기까지 자라진 않았는데 이건 대체... 전에도 이런 적이 있구나. 아니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일단 이 녀석부터 처리하자. 끌어라! 산의 피! 무지개를 띄워줄까? 무상의 바람 복제. 흡착력 테스트. 안전거리 확. 바람을 타고 구름 조용. 자, 드디어 해치웠다. 엄청 커지긴 했지만 그냥 구라구라 꽃이었어. 네. 방금 그 구라구라 꽃 싸우면서 눈대중으로 잰 거지만 확실히 16배 크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실험 성공이에요. 실험 성공이면 잘 된 일 아니야? 이 실험의 성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법칙의 한계가 어떤 이유로 인해 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연금술의 관점에선 경계의 확장은 더 많은 가능성을 불러오겠죠. 그럼 이걸로 한계에 관한 과제는 마무리됐네요. 포션을 만드는 사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구라구라 꽃이 특수한 개체였다거나? 과제 후의 과제네요. 아직 확인해야 할 방향이 많아요. 그러네. 도움 필요하면 나랑 여행자가 꼭 도와줄게. 거대화 포션을 먹으면 나도 16배 큰 페이몬이 될지도 몰라. 그럼 보물사냥단도 한 방에 때려눕힐 수 있어. 그렇진 않아요. 구라구라 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달콤달콤 꽃과 내부 구조가 유사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몬님은 성공한다 해도 16배 큰 식물 페이몬님이 되시는 거죠. 그건 안 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맞다! 나 궁금한 게 있어. 설탕, 넌 왜 계속 달콤달콤 꽃이랑 일몰 열매를 연구하는 거야? 그거야 당연히 일몰 열매도 달콤달콤 꽃에서 추출한 당분도 전부 달콤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번 16배 큰 구라구라 꽃 실험으로 얻은 게 또 하나 있네요. 왜냐하면 구라구라 꽃의 꽃꿀도 달콤달콤 꽃거랑 맛이 비슷하잖아. 맞아요. 나중에 꽃꿀에서 당분을 추출하면 두 분께도 나눠드릴게요. 히히, 약속한 거다.